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청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이대로 가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소득 수준 차가 크고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꼽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지 않을까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개 종단 종교인들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자 서강대 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2월에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직 은퇴 기념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조금은 좀 천천히, 그리고 좀 마음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외에 하던 일도 좀 있으니까요. 예. 그거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야가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 그리고 환경운동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맡은 일들 좀 있으니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신부님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심각한 문제가 맞죠. 어쨌든 통계를 보면 아마 90년대 좀 지나서부터 좀처럼 변화가 없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죠. 네. 네. 각계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있는데 신부님 보실 때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좀 가끔 그런 기사를 보면 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저출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살기 힘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 저는 지난 연말에 그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이래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저는 딱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아주 분석 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거기 보면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제 하니까 청년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안. 경쟁이 높으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불안해지면 자살률도 전반적으로 높아지죠. 실제로 보면 자살률이 그동안에 계속 늘어났고 그 기간에 출산율은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과도한 경쟁 압력, 특히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생겨나는, 젊은이들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더 힘들잖아요. 다른데 무슨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힘든 이 사회 환경, 이제 경쟁과 불안,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원인에는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종교계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적인 힘을 주고 또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히 이게
서로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네. 많은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돈, 뭐 많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다시 해결되느냐 전혀 그렇진 않죠.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가 있다. 우선 그걸 좀 전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뭐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요즘은 특히 또 전통적인 그런 생각에서 또 많은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적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전통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본다고 하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넓게 보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는 결국 함께 사는 그 사회적인 존재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닐까.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 안 나는데 홀로 사는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1000만 가구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혼자 살긴 하지만 잠을 혼자 자고 가정이라고는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삶은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고 그중에 이제 전통적인 것이 가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정의 의미를 결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넓은 의미입니다. 네. 만약에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차원의 공동체, 어떤 예. 다른 소속감을 느끼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현실이 이제 이러니까. 예. 이제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또 결혼을 해서도 불행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거 제가 결혼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좀 약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못 보는 걸 볼 수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할 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네. 근데 그게 뭐 조기에 이렇게 서로 갈라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혼하는 경우에 결혼했다 다시 헤어지는 그런 통계를 보면 한 5년 안에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근데 5년을 지나면 조금 더 오래 이제 쭉 가고, 근데 이제 이게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인데, 이게 두 사람이 성인으로서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사람은 인격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점점 형성해 가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관계의 성격을 좀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걸 사람이 사물을 대하듯이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너를 다 알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너를 다 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한테 이게 가장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사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 관계. 뭔가 종속의 관계. 만약에 내가 어떤 자동차를 이렇게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거 내 거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안 되면 처분해 버리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인격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는 우리가 뭐 자기 자신도 잘 모르죠.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 서로 알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상대에게 나를 개방하고 또 그렇게 개방하는 상대를 나는 신뢰하면서 받아들이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치로 나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삶이 하는데 이거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신뢰가 필요하고 또 일종의 모험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거 바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단위가 상품이고 소유하는 거거든요.
이런 소유하는 관점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도 좀 그런 것이 투사되지 않는가. 와. 그러면 쉽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처분해 버리는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와. 뭐 이렇게 좀 예. 신부님의 이 통찰력 있는 말씀에 제가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고 예, 지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서로 부부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부터 새로 알아가자. 예.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네, 얼마나 앞으로 더 잘 소통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도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이를 이제 결혼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다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장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당사자들은 본인들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좀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게 이제 아마 철학적인 성격인데 사랑은 넘치는 법이다. 사랑은 번져나가는 법이다. 뭐 그런 철학적 격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결혼에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랑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면 두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두 사람에서 넘친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보이는 상징이 이제 그 사랑의 가시적인 표현이 이제 아이가 아닐까. 예. 네, 이제 의미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이다. 예. 예. 그리고 더 넘쳐가면 우리 이웃으로 그렇죠. 쭉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사랑해서 이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종교계가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종교계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대중적인 노력은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대중적인 대책.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슨 좀 어떻게 도와준다, 아니면 하여튼 이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중적인 직접적인 그런 대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종교가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사람 삶의 근본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 담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문화, 거기서 생겨나는 불안,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면, 이게 근본이라고 하면, 이거는 종교계가 좀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네. 결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도, 그런 각 부분을 좀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면, 저는 저출산 문제는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점차 자연스럽게 좀 원래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종교계가 지혜를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좀 덜 경쟁해도 되고 덜 불안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난주 5월 마지막 주가 천주교에서 청소년 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제가 카톨릭 신문 사설을 봤는데 그에 대한 제목에 지금 신부님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글도 봤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덜 경쟁해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혹시 천주교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천주교도 물론 이제 젊은이 사목 이렇게 그런 영역이 있고
이제 거기에 전담하는 이제 그 어떤 사목적인 노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넓게 보면 그런 젊은이 사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 사회의 정의로움이라든가 평화를 위해서 또 더 넓게 보면 이 환경 분야에 관한 사목도 사실 넓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다른 존재들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향한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얼마 전 교황님께서도 이탈리아의 그 출산율이 1.5명, 이제 우리나라의 네. 2배가 되긴 하지만 그 1.5명도 아주 심각하다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이탈리아 같은 걱정을 경우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전 세계적인 우리 젊은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아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뭐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고민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특히 출산은 더 그렇겠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 또 출산을 아직 안 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결혼을 하고 싶고 가장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사자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막는 거죠.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충분히 두 사람이서 충분히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종단 특집 인터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자 서강대 명예교수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